네, 안녕하세요. 웨스탁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네, 여러분들 BTS 잘 아시죠? 네,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입니다. 네, 그 부제목으로 제가 반갑다 하이브라고 한 것은요, 일전에 제가 토마토 TV 전문가로 활동할 때, 이 종목을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리뷰 겸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습니다. 네, 최근에 BTS 멤버 이제 군대에 가기로 했죠. 예, 그 공백, 실적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사실 관건이었는데 최근에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이라든지 신인 그룹들의 활동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 산업까지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 동향하고요. 예, 그리고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이요. 네, 저의 실시간 무료 리딩방 참여하시려면요. 여기 QR코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참여코드 JK3333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반갑다 하이브. 네, 반갑다 하이브. 네, 제가 뭐 하이브 BTS 멤버를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하이브 이 종목을 예전에 종목 진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되게 오래간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월 15일입니다. 올해 6월 15일인데 제가 토마토 TV 전문가로 좀 활동하고 있을 때 그 진짜 쉬운 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낮 12시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낮 2시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이브를 6월 15일, 근데 6월 10일, 5일이라는 게 이제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견된 악재, 보통 이제, 그날 좋았던 종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안 좋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서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8분 42초짜리가 되는데, 옛날 제가 많이 혼났어요. 원래 보통은 한 5분 이내로 다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날 되게 하이브 주가가 안 좋은 날이어서, 그래서 이제 주주님들,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 위로해준다고 좀, 이게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PD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한다. 막 그래서 그 정도 들었던 종목입니다. 이래저래 좀 저하고는 인연이 있죠. 네, 하이브. 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월 15일이 요 날인데 요 날. 딱 봐도 심상치 않죠? 13일 날도 엄청난 음봉인데 그 다음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한가에서 조금 위에서 마무리됐어요. 이때 왜 이렇게 됐냐? 이때 6월 13일은 이때는 CPI 때문에 다른 종목도 많이 빠졌던 때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하이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죠. 이때는 6월 13일 CPI 발표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이때는 진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개파락을 많이 맞았고요. 그런 날이었고 그러고 이제 14일, 15일, 15일 날 이때 BTS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그래서 되게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안 좋으면 사실은 대부분 좀 피하죠. 안 좋은 종목 이야기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보통 피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실 때 저는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그 하이브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BTS 군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일단 먼저 조심했어야 됐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전부터 하이브는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나오니까 근데 23만 원대 했던 게 며칠 만에 15만 원대로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BTS가 없는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듯하다가 물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내려왔다가 10만 원 초반까지 내렸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자주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BTS 또는 최근에 신인 걸그룹들이 활동을 잘 이어가고 있죠. 뉴진스. 그러면서 제가 이제 BTS 이제 또는 하이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0만 원 초반대에서 15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때 6월 15일 급락 나왔을 때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 121선 위로 올라왔고 최근의 흐름은 좋다. 일단은 저도 이때 일단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주봉을 보면요. 네, 주봉을 보면 요렇게 네. 그 이후로 사실 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사실 뭐 이게 10만 원대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최고가는 이제 42만 원대까지 찍었었습니다. 이때는 해외에 있는 엔터, 아리아나 그랜드라든지 소속사, 미국에 있는 엔터사를 합병하면서 인수하면서 역시 뭔가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이때는 뭐 다른 뭐 주가도 좋았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이 좋았죠.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40만 원대였던 게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때의 급락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6월에. 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오늘 8.9%, 8%대 상승입니다. 최근에 뭐 저는 항상 수급을 빠지지 않고 보니까 최근에 기관들의 매동이 좋아요. 투신 연속 순매수죠. 그리고 연기금도 계속 사모펀드 계속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가 좋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그게 하나의 이유겠죠. 최근에 수급이 좋은 이유는 많이 빠졌던 종목이란 거.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분석을 보면요. 이렇게 실적은 계속 증가합니다. 역시 BTS입니다. 역시 BTS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적이 이렇게 매년 급상승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죠. 네,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올해는 뭐 거의 정점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4분기에도 이게 나타나지만 이제 BTS가 이제 mem버가 하나씩 이제 군대에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이 관건이었다 라는 점이죠. 네. 그리고 하나의 특이한 것은요, 이게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일단 낮아요. 그리고 대신에 유보율은 엄청 높죠. 그만큼 현금을 많이 쌓아뒀다라는 거죠.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콘서트라든지 또 앨범 판매에서 엄청난 실적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는 겁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PER도 이렇게 뭐 23배면은 그게 나쁘지 않죠. 엔터 주면 나쁘지 않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실적이 매년 이렇게 급 상승했는데 올해도 33% 매년 실적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다음에 순이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근데 내년이 일단은 문제죠. 올해부터 벌써 멤버가 하나씩 군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소폭 줄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조금씩 줄어요. 당기순이익도 조금씩 줄고. 근데 내후년부터는 24년부터는 다시 회복. 그래서 증가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복귀하고 또 왜 그럴까요? 내년에는 BTS 멤버가 완전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내후년 24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이브의 관전 포인트. 완전체가 아닌 BTS.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일단은 어쨌든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군대를 간다 안 간다? 그리고 군대를 안 가면 또 어떻습니까? 원래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 이렇게 되면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보이그룹이 군대를 안 가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점은 어렵겠죠. 그래서 차라리 갔다 올 거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다시 활동을 이어가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물론 당연히 뭐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군대 잠깐의 공백은 생기지만 그렇지만 멤버가 한 번에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군대 안 간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두세 명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라는 점이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 불확실성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10만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공백을 최근에 뉴진스라는 그룹이 등장하면서 조금은 요런 데서 사실 불확실성이 사실 있었죠. 새로 이제 BTS 외에 다른 그룹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을까? 매니지먼트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뉴진스가 등장할 때도 좀 잡음이 있었죠.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르세라핌 해서 요즘 아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오니까 그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뉴진스 이후에 르세라핌 그리고 이렇게 신인 그룹들이 활약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해소가 됩니까? 하이브 외에도 다른 그룹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프로듀싱이라고 하죠. 프로듀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BTS급의 세계 정상의 그룹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그룹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이 회사는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스타, 최근에 지스타 있었죠. 게임 박람회 같은 겁니다. 부산에서. 여기에 방시혁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게임. 그래서 엔터사하고 이렇게 게임하고의 그런 어떤 시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TS 멤버 워낙 유명하니까 게임에 등장한다고 하면 또 아무래도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래서 뭐 NFT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이런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아티스트가 있으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고도 접목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아직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죠? 여기서 얼마나 이제 매출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컴투스에서 일부 알 수 있죠. 컴투스는 게임 회사인데 오히려 엔터사를 인수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컴투스뿐만 아니라 NC소프트도 그룹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시너지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엄청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향후에 또 NFT 또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게임 이것이 연결되면 시너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출이 미미하지만 향후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왜 플랫폼이라는 말을 제가 꺼내냐면 하이브가 빅히트라고 해서 상장을 했을 때부터 우리는 엔터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밸류에이션도 높게 가져갔어요.
예전에 상장할 때 IPO가 좀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도 예전에 많이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네, 일단은 엔터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도 높게 가졌는데 단지 BTS 소속사라고 하면 그냥 엔터사죠. 근데 BTS와 같은 신인 그룹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게임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다. 뭔가 틀을 만들어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회사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죠. 물론 최근에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제 플랫폼도 많이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다운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주가가 10만 원까지 내려간 것은 진짜 너무 많이 내려갔던 거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인 그룹들 처음에는 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궤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처음에 지향했던 플랫폼의 회사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엔터사지 무슨 플랫폼 회사냐 의문점. 저도 그 의문점을 좀 제기했었습니다만 그런 의문점 또는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하고 있다라는 점은 좋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5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15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이 주봉을 보면 지금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상장할 때부터 워낙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4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6월에 이렇게 여기서 급락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5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플랫폼 회사로서의 성장성의 가능성을 일단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뭐 15만 원대에서 지금 뭐 20만 원 급락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지금 CPI도 어떻습니까? 다음 주면 또 발표가 되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죠. 이때 6월에 급락 나왔던 게 사실 CPI가 발단 계기가 됐습니다. CPI가 점점 잡힌다면 다시 이때 요 전 상태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우려가 불확실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지고 점점 플랫폼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터 또 이쪽은 컨텐츠 오늘 굉장히 강하죠. 이쪽은 불황이 없다. 라고 뉴스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사실 이것도 의문입니다. 오늘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침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침체가 뭐 그렇게 딥하지만 않으면 크지만 않으면 이렇게 해서 불황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엔터 섹터일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하이브 그렇죠? 이런 것이 제대로 형태를 갖춰가면 그렇죠? 엔터주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게 너무나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맞았지만 다시 한번 이제는 형태를 틀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향후 주가의 향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